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는 그때 모란꽃 수놓기에 이어서 이파리를 이제 색을 수놓는 수업인데요. 청청년에서는 이 자수를 술 놓을 때 컬러 배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꽃색도 중요하지만 잎사귀부터 이제 꽃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컬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같은 도안이어도 컬러 배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 자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꽃만큼 중요한 게 잎사귀거든요.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러려면 조연인 그 연기자들이 어떤 그 탄탄한 그 뒷받침이 돼 있어야 주연의 연기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그것처럼 꽃이 주연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조연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 잎사귀 그 꽃을 감싸고 있는 잎사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잎사귀는 초록색이 보면 진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이르는데 컬러가 보면 컬러의 배색으로 보면 근데 그 컬러 중에 내 꽃잎을 더 돋보이게 하는 잎사귀 색깔을 어떤 컬러의 초록색 계열로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요. 이 꽃은 되게 은은하고 뭐라 해야 하나 조금 밝지만 너무 어둡지도 않고 은은한 이런 컬러의 꽃으로 지금 술을 놓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 또한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이렇게 튀지 않는 초록색으로 지금 골라봤고요. 이 초록색 계열은 정말 많아요. 청록, 청초록, 뭐 블루빛 나는 초록, 아니면 뭐 카키색, 올리브 카키, 뭐 쨍한 그 초록 등등 다양한 초록색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 꽃에 맞는 색상으로 그 단계를 몇 개 골라봤어요. 지금 이 청록 색깔 약간 지금 화면상에서는 훨씬 더 블루빛으로 도는데 실제로 보면 초록색 그러니까 블루빛이 살짝 도는 청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골라놓은 초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런 초록색 그리고 그 이파리에 연한 1단계 색깔을 해줄 약간 연두빛이 섞인 은은한 좀 푸릇푸릇한 새순에 표현하기 적합한 이 초록색 실을 골라봤고요. 일단 지금 술을 이렇게 놔봤는데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고대생을 하다 보면 이제 미래 준비할 때 그 석고대생을 소묘를 하다 보면 이제 빛의 흐름이 있어요. 빛이 어디에서 내려서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처럼 청청년에서 그 색 배색은 예를 들어 여기가 초록색 연초록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진초록 진초록에서 다시 청록에서 예를 들어 블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빠지게끔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하나 개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몇 개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뒤에 겹쳐져 있는 꽃들의 음영을 넣어주면서 술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은 뒤에 후퇴되어 있는 꽃이기 때문에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이렇게 술을 놓았고요. 얘는 가장 앞에 도드라진 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좀 밝은 톤의 그 색상으로 술을 놓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옆 측면으로 뒤집어 주신 꽃잎까지 이렇게 술을 놓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맨 뒤에 있는 이 꽃잎을 술을 놓을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꽃잎 안쪽에 있으면 일단 햇빛을 받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그늘지고 어둡고 색깔이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하지만 이 꽃이 밝게 지금 술을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그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그 밝긴 그 명도인가 되는 초록색 실을 골라서 이제 이 이파리를 술을 놓을 거예요. 근데 이파리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잖아요. 이 부분까지만 1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꽃잎의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명암이. 그래서 술을 한번 놔보도록 할 거고요. 뭐 이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건 붉은색 볼펜 같은 건 아니에요. 열펜이긴 한데, 열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을 가하면 날아간 열펜이긴 하지만, 얘도 이 도안선 바깥쪽에 그려주게 될 경우 하얗게 미세하게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열펜이나 수성펜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바깥으로, 도안선 바깥으로는 표가 안 나게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제 스케치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 밝아서 점점 해서 이 부분 끝까지만 나고 여기까지 끝까지 안 타고 갔거든요. 이 1단계 색깔이 여기에, 그러니까 꽃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도안의 얼굴은 이 앞이에요. 이쪽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햇빛이 더, 이렇게 빛이 더 밝은 그 단계가 1단계가 되었고요. 이 뒤쪽으로는 좀 더 어두운, 같은 꽃잎 안에서도 이쪽만 좀 밝고 이쪽은 좀 어둡게 해서 1단계가 쭉 이어지다 이쯤에서 서서히 없어지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가 나와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를 좀 명도가 낮은 초록색으로 지금 술을 한번 놔보도록 할 거고요. 수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엔 되게 이렇게 엉키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렇게 유도선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술을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이번 맨 뒤에 있는 이파리이기 때문에 따로 속술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술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대부분 수 놓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잎사귀 끝부분부터 술을 놓아주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도선으로 수결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준 상태에서 술을 놓아주겠습니다. 가끔 이거는 뭐 지금 이 꽃과는 조금은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 꽃의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가끔 꽃 시작, 이 끝이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이 줄기 같은 경우가 여기가 가늘고 점점 굵어지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여기가 갑자기 굵어지고 여기가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 위쪽이 가늘어서 밑으로 좀 도톰하게 술을 놓아주셔야 안정감이 있고 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가름술은 한국 전통 자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식물의 자수나 이런 자수에서는 이게 자련수하고 꽃을 놓는 자련수와 가름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름수를 술을 놓으실 땐 이렇게 각도가 너무 누워서, 이 수 놓는 각도가 너무 누우면 이 경계가 지글지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45도 이상 세워서 그 자수를 샤프하게, 이 잎사귀 끝을 샤프하게 술을 놔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술 놓으시는 분들은 이게 실이 너무 길면 잘 엉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5에서 20cm 정도 안쪽에 그 길이로 술을 놓으시는 게 좀 컨트롤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일단 무조건 그냥 놓는 것보다 처음에 술을 놓을 때 배색, 색을 어떤 식으로
배색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컬러의 색으로 술을 놓아주실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술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술을 놓으시다 보면 이제 실 사용하는 거하고 이제 실의 어떤 텐션, 땡김이 일정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늘구멍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좀 거칠고, 그 땡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실이 좀 벙벙하게 뜨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당겨져 갖고 땡김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잘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술을 놓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체득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도 항상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서 술을 놓으시면 됩니다.